이제 달러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미국의 이제 그 연방 준비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FRB라고 이제 잘못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페드라고 해야 되고요. 미연방 준비 제도가 되죠. FRB는 그 안에 있는 보드, 이사회 정도,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통 미국의 달러를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미 연방 준비 제도 시스템이 의미하고요. 여기 나오신 분이 이제 얼굴이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펀이라는 이제 그분이고, 이분은 이제 벤 버넌키인데 별명이요 헬리콥터 벤이에요. 왜 헬리콥터 벤이 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죠.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정부가 이제 돈을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은 진짜 돈을 쓰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가 한 3차까지 예전에 썼었는데, 당시에 이런 표현을 썼었죠. 벤 버넌키 의장이. 만일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달러를 헬리콥터에 싣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뿌리겠다. 아, 정말 이 페드 의장, 그러니까 FRB 의장으로서 그렇게 꼭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조소를 했죠. 야, 어떻게 그렇게 좀 무식한 얘기를 할까? 왼쪽에 있는 그리스펀 의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이제 뭐 이제 기간을 다 했지만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말을 너무 똑똑하게 명확하게 하시면 안 돼요. 뭐 경기가 좋아졌다, 좋아질 것 같다, 나빠질 것 같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그린스펀의 말 한마디, 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출렁 거립니다. 근데 저런 분들이 그 말을 너무 똑부러지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지. 그래서 저런 분들은 말을 굉장히 모호하게 해야 돼요. 모호하게. 모호하게라는 뜻이 뭔지 알죠? 서로 대화를 한 2시간, 3시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이게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야. 이런 의미로. 그래서 그리스폰 의장은 그것을 잘했다면 아마 벤 버넌키 의장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다음 차기가 제니 옐런이라고 그죠, 여성분이셨어요. 여성분 이제 그죠, 이사회 의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이제 미 외환시장 관리에 있어서 페드 연방준비제도라는 게 있고요. 거기 보시면 Federal Reserve System 있죠. 그 얘를 페드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더 페드라고 하고 Federal Reserve. 그 안에는, 그죠, 시스템 안에는 보드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가. 그죠? 보드 오브 거버너 페더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그죠? 의사회. 그러니까 이 이사회가 하는 일은 하는 게 달라요. 이 뒤에서 이제 그 미 중앙은행 이제 구성을 보시면 미 연방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뒤 보드니까 이거를 뭐 FRB라고 해서, 그렇죠? 피드럴 리저브 보드라고 해서 이제 쓰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사회가 있고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그죠? 피드럴 오픈 마켓 커미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12개 지역은행, 연방은행이 들어오고 이사회가 들어오서 이게 이 네 개가 바로 페드럴,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급준비율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지급준비율은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재할인율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 이거 이자, 그렇죠? 이자는, 그죠? 이자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지급준비율은 여기서 결정하니까 각각이 하는 일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과연 이 페드가 세계 금융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나오는 그 이자율 때문에 전 세계 금융권의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는, 자, 여기서는 이제 보드죠. 얘가 이사회,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보드,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 마크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의회가 있고요. 거기 오픈마켓 그 FOMC, 그쵸? FOMC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 오브, 그러니까 이사회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지방은행들.
피더럴 리저브 뱅크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안에서 달러의 운용이라든지 재할인율이라든지 또는 지급 준비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지금, 그쵸? 클린턴 행정부의 파월 그 의장인데요. 지금 굉장히, 미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어렵고, 좀 이윤즉슨 누구와? 그죠? 중국과 거의 전쟁 아닌 전쟁 수준의 금융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사이 환율 전쟁 내지는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을 지금 그렇죠?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의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전 세계가 뭘 닥쳤죠? 예,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또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려워졌고 아무튼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천천히 보면서 한번 보도록 우리가 뭐 예상할 수는 없죠. 보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최종 결론만 말씀드리면 극복을 하겠죠. 극복을 하는데 그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그 기간을 최단화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코로나, 코비드를 잡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 거리두기, 그렇죠? 모여서 밥 먹으면 안 되고요. 야구장 가면 안 되고, 사우나 가면 안 되고, PC방 가면 안 되는데, 막상 또 내지는 경기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야 밥을 먹고, 모여야 뭐 대화를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인 게, 모이지 마. 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다시 이 코비드가 부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상 좀 학생들도 학교에 가기 시작했는데, 야, 이게 노래방 가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죽기보다는 굶어서 죽게 생겼다는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의 이 절규, 또 이제 또 이것도 이해가 가고요. 근데 보건당국이나 교육부 당국에서는 아이들 그렇죠. 걸리면 어떡할 건데, 이런 부분도 있고, 참, 어떻게 이 정책을 결정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최단 기간에 빨리 극복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 이 국제 금융시장을 이제 또 좌지우지하는 기관 중에 그 왼쪽에 이제 그 표시가 있는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써 있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피치 레이팅, 피치라고 있고요. 여기는 무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세 곳이 바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입니다. 세계 신용평가, 그러니까 3대 평가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가 거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원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계 피치 레이팅이 한 3위 정도. 근데 이 회사들이 거의 시장을 뭐 석권하고 있죠. 그럼 이 회사들이 하는 게 무엇인데요? 한마디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이 나라는 신용등급이 AA야, 뭐 A 플러스야,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때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지표 내지는 어떤 그 자료,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그 평가가 왜 중요한데요? 그 국가가 해외에서 빌려오는 자금의 이자율이 결정이 되죠.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산의 위험이 적다. 돈을 잘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한테는 이자를 적게 받아라. 이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빵집 안 해주고요. 여러분들 그죠, 동네에 있는 횟집 안 해줍니다. 보통 하려면 적어도 삼성, 현대, 그렇죠? SK 뭐 이 정도 돼야지. 우리 동네 여기 철공소는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데 안 하고 보통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 그죠? 국가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고 이들의 입김, 이들의 레포트, 이들이 쓴 보고서에 의해서 그 국가의 신용 등급 때문에 그 국가가 경제적으로 뭐 좀 위축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항상 이 소가 나와요. 소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세시장. 그렇죠?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강세시장. 강세시장은 뭔데요? 시장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보통 투자해서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제 선물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내려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저 돈 버는 거에는. 내려가는 건 돈 벌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이 되면 올라간 만큼 그렇죠, 이득을 봐야지. 왜? 항상 산다는 개념만 있으니까. 근데 뭔 없으니까 판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팔아서 이득을 얻어야 되지. 이 개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떨어져도 돈을 벌 수가 있다. 왜? 매도하면 되니까. 없는데요? 그거 없으면 어때? 말로 팔지 뭐. 빌려서 팔지 뭐. 말로 팔지 뭐. 빌려서 팔지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한다고요? 없는데 빌려서 팔겠다고요. 없는데 판다? 자, 뭐라고 하죠? 예, 그렇죠. 공매도라고 하죠. 공매도. 자, 여러분들 공매도 그러니까 필공짜에다 매도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매수를 뭐라고 했었죠? 영어로 long. 매도를 뭐라고 했었죠? short. 그렇죠. short. 그러니까 매도인데 없어요. 아니 빌려서 팔기로 했어요. 빌려서. 그래서 자, 매도는 뭐라고 했었죠? short. 판단은 영어로 뭐죠? 그래, 배운 것 같은데 셀링이죠. 아, 숏셀링이구나. 숏셀링. 그런데 빌려서 파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커버했다. 빌려서 판다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말도 안 되지만 대우증권이가 야 내일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몰라. 느낌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나만 하는 것 같아. 넌 어떻게 하는데? 새벽에 할머니 돌아가시잖아. 그분이 야 이랬어 내 귀에다 대고 삼성전자 팔아. 아 그래 할머니가 팔라 그랬으니까 팔았는데 근데 없잖아.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친구한테 너 삼성전자 주식 있어? 나 100개 있는데 너 지금 그 100개가 얼마니 한 개? 지금 한 5만 원 해. 뭐 분할해서 한 개에 5만 원 해. 100개면은 500만 원이네. 이렇게 내가 그러면은 550만 원 줄게. 내지는 내가 너한테 10만 원 주고 그죠? 10만 원 주고 좀 빌릴게. 근데 빌릴게. 그래? 괜찮아 그죠?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빌려줘서 그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5만 원에 팔았죠. 팔았죠. 빌려서 팔았으니까. 왜? 뭐 한다 그랬으니까. 떨어진다 그랬었잖아요. 떨어진다고. 빌려서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반토막 났어요. 250만 원. 그럼 얼마에 팔았다고요? 5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얼마 됐어요 지금? 250만 원. 그럼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장 갔더니 250만 원짜리가 있죠? 사서 주면 되죠. 사서 주면 되죠. 이득 났잖아요. 떨어지니까 이득 벌 수 있었잖아요. 없는데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도 될까요? 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되게 재밌네. 우리나라 소 중에 우리나라 소들이 광우병에 걸리는 소문이 탁 돌았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렇죠? 내 친구가 어디 이제 연구소 다니는데 고민하면서 어떡하니 우리나라 소들 3일 뒤에 발표할 거야. 뭐 다 광우병 걸려서 지금 진짜? 땡큐죠. 뉴스가 나만 알고 있죠. 나만. 뭐 한다고요? 우리나라 소가 광우병에 걸려서 그렇죠? 다 지금 어떤 충격인지 알겠죠? 근데 그 뉴스가 언제 나온다고요? 3일 뒤에. 오케이, 땡큐다. 자, 지금 한 마리, 그죠? 한우 한 마리 400만 원 쳤을 때, 황소 한 마리 400만 원 쳤을 때 반토막 난다. 쪼박쪼박 찾아가는 거죠. 정육점 한 마리밖에 더 사겠어요. 화끈하게 갑시다. 저기 어디 이제 그렇죠? 화끈한데 파는 시장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따 치면 가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400만 원인데 다 400만 원 팔고 있으니까 내 거 확 팔려면 나 빨리 갈게요. 390만 원에 제 거 10,000마리 사실 분 10,000마리. 무슨 별내 이름 같아요. 10,000마리. 너무 많은가? 1,000마리만 합시다. 계산 안 되니까. 1,000마리. 얼마에? 400만 원에. 그럼 얼마예요? 공이 3개부터 되니까. 하나, 둘, 셋. 400만,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괜찮네. 한마디로 40억이에요. 자, 소 400만 원짜리를 얼마에 내가 주겠다고요?
390만 원에. 아, 39억만 먹지 뭐. 그렇죠? 자, 39억에 천 마리 팔았어요. 그렇죠? 자, 매도 얼마였어요? 39억, 그러니까 천 마리 팔았어요. 매도를 얼마에? 390만 원에. 390만 원에 매도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뉴스가 나오겠죠. 툭툭툭툭. 아,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나라 소가 뭐에 걸렸다고요? 모두 광우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값이 막 떨어지는 거죠. 막 떨어져요. 막 떨어져요. 쭉쭉쭉 떨어지죠. 얼마까지? 200만 원까지. 자, 저는 이 상황에서 얼마짜리를 미리 얼마에 팔았을까요? 200만 원짜리를 미리 390만 원에 팔았으니까 저는 한 마리당 190만 원, 천 마리니까 19억을 그대로 얻는 거죠. 화끈하죠? 떨어졌는데 얻었으니까. 무서운 게 있죠. 무서운 게. 뭘까요? 제가 팔았어요. 소가 있어요? 아, 없어요. 어떻게 팔았어요? 2부로 팔았어요. 2부로. 2부로 팔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 친구가 사실은 허언증이 있어. 허언증이 뭔데요? 거짓말 하는 애죠, 뭐. 속칭 거짓말, 좀 의학적 용어로 허언증. 그렇죠, 허언증. 반대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소만 빼고 전 세계 소가 광우병 걸린 거야. 전 세계 소가. 아휴, 이거 죽여야 되지, 지금 친구를.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소들. 소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800만 원 돼요. 다 더블. 800만 원 됐어요. 얼마에 팔았는데? 390만 원에. 얼마가 손해나는 거죠? 좀 많이 아픈 거죠, 지금? 그렇죠? 많이, 41억 날린 건가요? 41억? 그렇죠? 41억 날렸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팔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우에, 생우. 생우가 뭐냐면, 살아있는 소를 팔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 산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주세요. 내 살아있는 소 1000마리 주세요. 그런데 400만 원 하던 소가 8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시장에 소를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급등했는데 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왜 안 팔아요? 야, 좀 더 버텨봐. 400만 원에서 800만 원, 3일 만에 400만 원 올랐는데 일주만 버티면 야, 나 저거 그렇지? 1200 찍는다고 본다. 가지야 하겠죠? 가지야. 1200 간다. 시장에 씨가 말라요. 없다고. 그런데 쟤한테 내가 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1000마리를. 팔기로 했으니까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시장에 붕괴가 와요. 이렇게 그래서 말루 파는 거는 거의 국가들이 허용을 안 해요. 야, 말루 파는 거 너무 위험해. 그렇죠? 이렇게 말루 파는 것을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그래. 빌려서 파는 것을, 그렇죠? 그다음에 커버드 숏셀링이라고 그래. 그러면 적어도 빌려서 팔면 둘만의 문제죠. 야, 네 소 좀 줘봐. 내가 1000마리만 팔게. 갖다 팔았을 수 있잖아. 그래서 800만 원 됐어. 이 친구가. 근데 내 소 1000마리 안 버티겠어? 미안하다. 내 후손 30대 선까지 너희 집에서 종살이 할게. 그리고 도망가면 추노를 보내. 무슨 얘기예요? 둘의 사기 사건, 내지는 배임 사건, 내지는 그죠? 뭐 채권 채무 관계 사건이지 금융시장에 그죠? 소시장에 붕괴는 안 와요. 하지만 이거를 빌려서, 그러니까 말로 팔았을 때는 못 주게 되면 붕괴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이키드, 즉 말로 파는 건 금지시키고 뭐는 그래도 간혹가다 허용을 한다. 그렇죠. 빌려서 파는 것은 허용을 한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강세 시장, 오르는 것에 배팅하는 시장을 바로 브루스 마켓이라고 하고요. 떨어지는 시장에 배팅하는 것을 베어 마켓이라고 해요. 곰 시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황소랑 뜬금없이 곰을 그렸을까? 왜 황소랑 곰을 그렸을까? 황소 보세요. 방향성이 어때요? 다 쫙 올라가는 방향이죠? 곰을 보세요. 다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불스 마켓 올라가고 있죠? 베어 마켓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내려가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죠. 경기가 뭐 나빠지면 나빠질 수 있지만 돈 버는 것에는 아무 사용 없어요. 그죠? 돈 버는 것에서는 나는 뭐 하면 되니까 더 내려갈 거를 명확하게 안다면 매도. 그럼 매도하면 되는 거고 올라갈 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큼 올라가느냐 얼마큼 내려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만 문제가 있다? 방향.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만 맞추면 된다. 홀이냐 짝이냐면 맞추면 된다. 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골드만사스가 넘버원 IB, 즉 인베스트먼트 뱅크였었고요.
뭐 상업은행은 또 누가 있는데요? 상업은행 제일 큰 은행 치자면 뭐 시티뱅크, 신티은행이 있겠죠. 보험회사는요, 띠링띠링 AIG가 있었겠죠. 이런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뭐 공적 자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탐욕적인 본인들이 사고를 쳐가서 손해가 나서 뭐 회사가 망하게 생겼을 때 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저를 뭐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줬더니 그래서 회사가 살아나서 제일 먼저 수익을 얻었을 때 하는 일들이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까지는 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탐욕이죠, 탐욕. 그래서 이제 이런 리먼 브라더스, 그렇죠? 이 파산에 관련된 영화, 정확히 그 회사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때 시기를 가상을 해서 했던 영화 마진콜. 그때 거기 이제 그 회장이 제레미스 어떤 그 유명한 이제 그 영화 배우가 이제 회장으로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제 어떤 이 회사에서 이제 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때 이 리스크 관리 팀장이 하다가 이제 뭐 그날 이제 자기가 이제 명예퇴직을 그러니까 그 강퇴당하는 거죠. 이제 하면서 그 후임에게 어떤 이 데이터를 주면서 내가 다 해봤는데 조금만 네가 좀 더 해봐. 그래서 걔한테 주고 가서 그 주인공이 이제 딱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게 이상한데? 해서 답은 이제 자기 상관들 그냥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리스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자산 총액을 능가할 수 있다. 한번 파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다 모여요. 회장까지 막 모여서 막 브리핑하고 할 때 그때 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보는 우리가 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이게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더니 그걸 딱 간파한 사람이 내일 아침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일 장이 열리면 얼마가 됐든 간에 다 던지겠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던진 것을 묻는 투자자들이나 상대, 그렇죠? 이 중개인들은 모르죠. 지금 이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이 리스크 상황을.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뭐라냐면 세상이 욕할 거라고.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쓰레기를 파는 거라시라고 할 때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딱 죽고 있다가 딱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하죠. 이 업계에서 이 산업, 즉 금융산업, 이 투자은행 이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first, 첫 번째가 되든지, 두 번째, smarter, 그렇죠? 똑똑하든지, three, 바로 cheat이에요, cheat. cheat이 뭘까요? 사기치든지. 야, 넘버원이 되는 게 쉬워? 이렇게 오래 역사적으로 살아남는 게 쉬워? 세 가지밖에 없어. 넘버원이 되든지, 똑똑하든지, 사기치든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넘버원 필요 없어. 똑똑한 거 필요 없어. 지금은 사기칠 때야. 그래서 그 다음날,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긴 하루, 멋진 하루가 될 텐데, 자, 시작합시다. 띠딩, 띵 하는 순간 막 전화가 콜이 막 가면서 또 진짜 이 가격에 팔려고? 지금 급하게 빨리 사줘. 그러니까 오케이, 땡큐 막 받아들이는데 그 전화를 받고 막 싸니까 막 그 거래를 막 받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딜러들, 그렇죠? 그 중개인들, 그 투자자들, 그 하루 뒤면, 그렇죠? 하루 뒤면 눈물로 이제 쏟아지는 그 투자 실패를 경험하겠죠. 그래서 탐욕적인, 그렇죠? 자본금융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모였죠. 야, 니네 진짜 너무하다. 국가 경제는 이렇게 파탄 내놓고 모여서 하는 게 보너스 장치야. 그래서 Occupy, 월가 점령 시위란 걸 했어요. 월가 점령 시위, Occupy Wall Street에서 월가를 점령하자. 그렇죠? 왜? 우리는 피땀 흘려서 학자금융자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취업해서 회사 생활하면서 학자금융 갚으려고 했더니 니네가 그죠? 국제 금융시장을 아주 파탄을 내놨죠. 너무 탐욕스럽다.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이게 바로 월가 점령 시위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원인이었고 목표였었죠. 근데 결국은 뭐 점령을 했겠습니까? 한 몇 달 뒤 길에서 노숙하다가 이제 추워지니까 내년에 만나요 해서 이제 다 헤어졌었죠. 그래서 결국은 세계 금융의 상징 월스트리트 아까 보였던 그런 거에서 어큐파이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점령 시위라고 하죠. 월가 점령 시위를
했었는데 2011년에 했었는데 2012년에는 또 안 일어났어요. 그냥 조용하게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이런 시위가 있었다 하는 월가 점령 시위의 기념식 정도 하고 지나갔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좀 굉장히 미국 행정부나 금융권에서는 쇼킹했었어요. 왜? 미국에서 시위는 그냥 팻말 들고 걷는 거예요. 이렇게 I wanna job, 나는 잡을 원해요. 뭐 너는 나쁘다, hate, 뭐 이렇게 걷는 거지. 노숙을 하고 막 이렇게 뭐 북치고 막 깽가리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뭐 북치고 뭐 we are 99%, 이 애들이 그 대학생들 불렀다고요. We are 99%, 우리가 99%다. 니네는 1%밖에 안 되는 금융자본이 우리를 짓밟지 말라. 그렇죠. 이런 구호를 외치고 했던 게 바로 월가 점령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거래 형태는, 현물한 거래는 스팟 트랜잭션이라서 그냥 그날 날짜 그 가격으로 사고 파는 것을 현물한 거래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더 중요한 건 선물한 거래죠. 뭐 선물, 앞선자에 물건 물자 해갖고 미래 물건을 지금 사고 팔겠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공부할 때 다시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미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뭐 여행을 가던, 비즈니스로 방문하던, 뭐 교환학생으로 가던.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또는 제가 쓸 예금 그 자산이 딱 100만 원밖에 없어요. 오늘 딱 환율 봤더니 1달러에 1,000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바꾸면 1,000달러 줄 수 있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 저 같은 사람은 오늘 바꿉니다. 그리고 딱 1,000달러 딱 쥐고 그다음부터는 환율에 대한 뉴스는 듣지도 보지도 않고 안 볼라야 딱 눈을 감아버려요. 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저기 국제 그죠? 이 금융론 이쪽 계열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랬어. 환율이 변하는데 내 느낌은 아주 좋아. 그렇지? 아주 좋아.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 왜? 제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사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 공항에서 사는 게 낫겠다. 공항에서 사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1,000원이 아니라 한 500원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다려서 그날 3개월 뒤에 그 공항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죠? 근데 딱 갔더니 진짜 500원이 돼 있어요. 아싸죠. 정말 잘 의사선택을 한 거죠. 1,000원이 아니라 500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일 거기에 1,500원이 써 있다면 가지 말아야죠. 미국에 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눈을 감고 지나가겠죠. 왜? 혹시라도 500원이 써 있을까봐. 자, 이게 바로 선물. 어떻게 보면 거래는 내가 쓸 돈이지만 미리 사면 선물을 한 거죠. 내가 3개월 뒤에 필요한 돈을 지금 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는 이유는 저는 뭘 걱정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뭘 포기했을까요? 그렇죠.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을 제가 포기한 거죠. 한마디로 오늘 가격으로 그냥 고정시켜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해지라고 하죠. 해지. 해지. 근데 해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통장의 해지 그런 게 아니라 해칭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두 가지예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함께 없애버린다. 함께 없애버린다는 뜻으로 해지고요. 그럼 투기란 게 있어요. 스페큘레이션, 투기. 미국 갈 일 없어요. 미국 갈 일 없는데 올라갈 것 같아. 사는 거죠.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투기죠. 투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필요했는데 미리 사면 해지예요. 왜? 미리 산 가격이 올라갈 거 걱정해서 지금 샀으니까. 대신 뭘 포기했을까요?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그 기회를 포기하면서 올라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없애는 게 해지라면, 그냥 느낌상 올라갈 것 같아? 사. 떨어질 것 같아? 그럼 팔아. 그냥 그거밖에 없잖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샀는데 떨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또 엄청난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speculation, 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여러 사람이 있겠죠. 돈을 받아야 되는 수출업자, 달러니까요. 또 돈을 줘야 되는 수입업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전혀 반대되는 예상을 하고 있겠죠. 자기한테 하는 대로. 투자가, 해저,
그다음에 투기자, 금융 전문가, 은행, 정부 이런 여러 주체가 서로 간의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외환 시장에서 외환 그 금융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외환 시장의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범세계적 시장. 어느 국가나 환율은 중요하죠. 범세계적 시장. 투웨이 마켓이라는 것은 국내 시장과 국내 그렇죠. 이 선물 시장, 현물 시장이 있고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투웨이 마켓. 그래서 오늘 거래되는 건 현물 시장, 그리고 그러니까 미래에 거래되는 게 선물 시장인데, 원래 원칙은 여러분들, 원칙은 현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선물 시장이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선물 시장 때문에 현물 시장이 흔들려요.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했냐면, 더 레그, 웻더도 그런 표현을 웻더도, 더 테일, 웻더도, 렉이라는 게 뭐냐면 흔들는 뜻이에요. 더 테일, 꼬리가 렉, 흔든다, 더 독, 개를 흔든다. 원래는 누가 흔들죠? 개가 꼬리를 흔드는데 반대로 꼬리가 딱 쓰고 개를 막 흔들고 있는 거야. 이유가. 그러니까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선물 시장을 만들었던 이유는 현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선물 시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선물 시장 때문에 현물 시장이 뭐 좌지우지 뭐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그래서 the tail wagged the dog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했다시피 그러니까 24시간 열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장외거래라는 게 OTC라는 게 있는데 선물 시장은 대표적인 장내 시장이고요. 이제 뒤에서 배울 옵션이나 파생금융 시장이 장외 거래입니다. 장외거래가 어떤 공식적인 시장이 없이 이제 거래되는 걸 장외 시장이라고 하고요. 만나지 않죠. 인터넷이나 전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신해서 가장 대표적인 무슨 썸? 예, 제로섬이죠. 누군가가 1,000,000원을 벌었어요. 그럼 누군가는 1,000,000원을 잃었다. 그리고 이 외환시장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무슨 기준이다? 예, 기축통화 달러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오늘 여러분 이제 금융 첫 번째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외환시장 환율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투자. 그래서 선물, 옵션, 수합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